노스볼트라는 스웨덴 스타트업 아시나요? 아마 모르는 분 많으실 텐데 이래봬도 유럽 최대 배터리 제조업체입니다. 아시아 기업이 점령한 배터리 시장에서 유럽의 희망으로 촉망받아온 기업인데요. 이 노스볼트가 유동성 위기로 인해 파산 보호를 신청했습니다. 이를 두고 이게 다 중국의 방해 공작 탓이다 라는 음모론이 파다하죠. 과연 진실은 뭘까요? 노스볼트의 추락 스토리를 딥다이브 해보겠습니다. 노스볼트, 테슬라 임원 출신들이 2016년에 창업한 배터리 제조 스타트업이죠. 스웨덴 북부의 아주 황량한 벌판에 첫 번째 공장을 세운 노스볼트는 2021년 말에 유럽 최초로 배터리 셀 생산에 성공했어요. 와, 이제 드디어 우리도 배터리를 만들 수 있구나 라고 유럽이 환호했고요. 노스볼트엔 유럽 자동차 회사들 주문이 쏟아져 들어왔죠. 또 노스볼트는 독일, 캐나다에도 새로 기가팩토리 건설에 나서면서 아주 승승장구해왔는데요. 그런데 올 여름 분위기가 급변합니다. 이 노스볼트가 배터리셀을 너무너무 못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거예요. 스웨덴 공장은 원래 연간 16기가와트시를 생산할 수 있어야 하는데 작년에 실제 생산량 고작 80메가와트시, 그러니까 예상의 0.5%에 그쳤습니다. 200분의 1이죠. 그러니까 생산량이 정말 형편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요 주주이기도 한 BMW가 가장 먼저 손절에 나섰어요. 6월에 노스볼트와 공급 계약을 해지하고 우리나라 삼성 SDI로 갈아탄 거죠. 도대체 언제 주문한 배터리를 받을 수 있을지 기약이 없으니까요. 이렇게 노스볼트가 여기저기 버려놓은 공사는 산더미인데 제품을 제대로 만들어내지를 못하니까 현금이 빠르게 고갈됩니다. 그래서 노스볼트가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나섰어요. 미국 연구개발 자회사 폐쇄하고 스웨덴 양극재 생산 공장 닫았죠. 그리고 스웨덴 직원의 4분의 1인 1,600명 해고하고요. 스웨덴 공장 확장 공사도 전면 중단했어요. 그런데도 자금난이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스볼트가 결국 파산 보호를 신청하게 됐습니다. 노스볼트가 이 지경이 된 건 전기차 캐즘 이런 외부 환경 탓이 아니에요. 생산량을 끌어올리지 못한, 그러니까 제조 기술 문제인 거죠. 돈을 들인다고 해서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뜻인데요. 그럼 도대체 노스볼트는 왜 이렇게 배터리를 못 만들고 있을까요? 이와 관련해서 요즘 스웨덴에서 아주 관심을 끄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게 다 노스볼트 공장의 장비를 공급한 중국 기업 우시리드의 방해 공작 탓이라는 거예요. 이건 지난 9월에 스웨덴 작가 라스 윌더랑그가 자기 블로그에 올린 주장이었는데요. 그가 제보받은 바에 따르면 이 우시리드가 노스볼트의 장비는 공급했는데 관련된 문서, 이게 일부 지워져 있었다는 거죠. 또 우시리드 중국인 작업자가 스웨덴 현장에 수백 명이 와 있는데 그 중국인들 없이는 다른 사람들이 그 장비를 아예 사용할 수가 없다고 해요. 그리고 장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런 것도 잘 가르쳐주지 않고 있고요. 그러면서 윌더랑그는 뭐라고 주장했냐. 이 중국 기업 우시리드가 처음부터 노스볼트 사업을 방해했다. 그리고 그 의도는 노스볼트를 일부러 파산시킨 다음에 그걸 중국 기업이 다시 사들이게 하려는 거다. 그러니까 순진한 스웨덴인이 중국에 당했다. 이런 주장을 펼칩니다. 물론 그걸 증명할 구체적인 증거는 어디에도 없지만요. 그리고 이 주장이 아주 스웨덴 여론을 들끓게 만들었어요. 이게 다 중국 공산당하고 손잡은 중국 기업이 유럽 시장 장악하려고 꾸민 짓이다. 이런 음모론이 아주 빠르게 퍼져나간 거죠. 그리고 실제로 노스볼트 직원들 증언도 이어졌는데요. 그 중국 기계 쓰느라고 구글 번역 사용해야 했어. 그리고 거기 전선을 보니까 너무 저질이어가지고 불량 장비였어. 이런 얘기들이었어요. 그럼 여러분이 보기에는 어떠신가요? 중국이 진짜로 유럽의 배터리 야망을 꺾기 위해서 일부러 노스볼트를 망쳤다. 이런 해석 그럴듯해 보이나요? 스웨덴에서도 이걸 둘러싸고 논쟁이 크게 일어났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그리고 의외로 이런 음모론을 반박하는 내부 증언도 쏟아져 나왔죠. 중국산 장비 문제 있는 거 사실인데 그 진짜 원인은 아주 엉망진창인 노스볼트의 조달 프로세스에 있다는 겁니다.
언론하고 SNS에 나온 그런 직원들 얘기 모아보면 이런 거예요. 노스볼트는 스웨덴에서 운영 중인 1공장 전체 공정 기계를 우시리드의 턴키로 맡겼거든요. 그런데 그때 노스볼트가 우시리드에 보낸 계약서에 정확히 어떤 사양으로 공급해야 하는지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아예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기업은 자기네가 보기엔 그냥 적당한 싸구려 전선을 넣은 거죠. 그런데 이게 유럽에서는 도무지 쓸 수가 없는 그런 수준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장비 스웨덴으로 보내려면 노스볼트 직원이 직접 중국에 가서 허가를 해줘야 되거든요. 이 직원이 그 문제를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케이, 배송 가능이라고 서명을 해버린 거죠. 또 중국인 장업자들 영어 못하고 의사소통 안 되고 이거 다 사실인데 그건 음모까지는 아니다, 그냥 영어를 못하는 것 뿐이다 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중국 기계, 중국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맞지만 노스볼트의 관리 체계가 너무 엉망이었다라는 거죠. 결국 경영진이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일 이상한 점은 노스볼트 CEO 페테르 칼슨이 전직 테슬라 구매 담당 임원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장비 조달 분야의 완전 전문가예요. 그런데도 왜 이런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까요? 한마디로 노스볼트가 이 배터리를 아주 잘 만드는 그 기본에 충실한 게 아니라 다른 데 정신이 팔려 있었던 겁니다. 그저 사업을 아주 빠르게 확장하기에 바빴어요. 그러니까 스웨덴 첫 공장에서 이 불량 장비와 다들 씨름하던 와중에도 캐나다, 독일 이런 데 공장 더 짓겠다고 했고요. 나트륨 이온 배터리, 항공기용 배터리 개발에도 나섰고요. 폐배터리를 재활용하는 시설까지 구축했죠. 너무 정신없는 속도로 이것저것 다 문어발식으로 확장을 한 거예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이게 다 돈이 너무 풍족했기 때문입니다. 노스볼트가 독일에 공장 짓는다니까 EU랑 독일 정부가 10억 유로 보조금 턱하니 내줬고요. 또 캐나다에 공장 짓는다니까 태백주 정부가 20억 달러 지원해 주겠다 하고요. 그리고 배터리는 녹색 산업이라고 해서 각종 대출도 막 척척 나오고 연기금들도 막 투자하려고 줄 섰고요. 이렇게 돈이 넘치니까 그럼 계속 이 사업을 키워나가자 이러기에 바빴던 거죠. 거대한 녹색 거품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이제 유럽 배터리 산업의 희망이 등불이던 노스볼트가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기록될 판인데요. 그만큼 유럽 경제가 화석 연료에서 녹색 에너지로 전환하는 게 복잡하고 어렵다는 걸 보여주는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딥다이브 한혜란이었습니다.